네, 안녕하세요. 이차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좀 장기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주가, 수급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. 그 이유는 요즘에 최근 한 며칠 정도가 계속 이유 없이 빠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, 물론 제가 단기적인 주가를 얼마나 맞추겠냐마는, 뭐 신도 아닌 이상 어떻게 주가를 맞추겠냐마는 좀 리포트에서 좀 발췌한 글들과 함께 좀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 좀 주가 단기 방향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, 12월 같은 경우를 좀 요약을 해보면, 12월 주가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래 다 너무나 부진한 그런 스토리 속이었었어요. 왜냐면 뭐 리튬가도 빠지지, 실적 뭐 재고 조정한다고 하지, 뭐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.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최악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던 바, 사실 주가 부진도 많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그래서 많이 빠졌었죠. 그런데 한 방에 갑자기 12월 중순부터 모멘텀으로 극복을 해줬습니다. 실적이 안 될 때는 이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모멘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것 중에가 뭐 세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FEOC 세부 가이드 확정,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엄청 큰 거였었죠. 에코프로비엠 44조 수주, 그 다음에 매크로적인 미국 산타랠리가 미국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저점 대비 뭐 3, 40%씩은 뭐 양국제들도 반등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지금 이제 딱 공백기입니다. 이슈 공백기입니다. 그때 이게 다시 또 실적에 대해서 또 다시 집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3분기 컨콜 때부터 많은 IR들 들여보셨을 때 4분기 다들 막 2, 30%씩 까질 것이다, 뭐 이렇게 예측들을 모두 다 했습니다. 심지어 LG엔솔조차도 4분기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. 그런데 그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조정은 됐었지만, 아이고 빨리 얘기했네요. 좀 더 악화를 예상했는데 더 큰 하락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수출 데이터를 봤는데도 더 엉망이고, 지금 리튬가도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, 잠깐만요, 몇 프로 나왔는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지금 6% 나오네요. 리튬가도 이렇게 더 엉망인데다가 지금 수출 데이터도 생각보다 OEM들이 주문을 아예 안 하고 있어요. 배터리 구매를 이연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면 더 배터리 가격이 더 어차피 계속 빠질 것이니까, 지금 어차피 뭐 수요도 그렇게 치열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다 이연하고, 완전 4분기 실적이 그로 인해서 무지막지하게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야, 이게 참 그러니까 정리하자고 하면 4분기 다 하락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만, 더 큰 하락이 지금 예상되는, 사실 역대 최악의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PER을 높게 받는 평가는 당연히 더 리스키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실적을 따지기 집중을 받는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저도 갖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애들이,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더 리스키하게 여겨지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런 건데, 실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모멘텀이나 수급입니다. 수주라든지 JV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코스피 이전, LNF의 코스피 이전도 뭐 어느 정도의 수급적으로 도움이 되는,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. 장기적으로도 있겠고, 뭐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겠습니까마는, 이런 것들이 모멘텀 수급이 좀 따라줘야 됩니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 리튬가가 좀 하락 안정세를 진입하려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나마 다행이고, 되게 어려운 시기를 예상을 했었습니다. 근데 역시나 오늘 주가는 사실 엉망이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었는데, 좀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어서 이거 제가 충전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.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, 오늘 주가가 계속 빠지더라고요. 너무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참 뭐 불길한 예상은 항상 틀리지가 않는가,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, 요거를 제가 한번 좀 펴보겠습니다.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두 명의 애널리스트가 있죠. 김현수 하나증권의 애널리스트하고 한병화 위원이 유진투자증권에 있습니다. 이게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투자는, 저는 사실 뭐 인기를 위해서 이 유튜브를 한다기보다는 저 개인적인 투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,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철저하게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애널리스트를 옹호한다든지, 뭐 배터리 아저씨를 좀 디스한다든지 이런 멘트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, 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은, 저는 안 좋은 의견들은 최대한 들어보자,
이런 생각입니다. 뭐 좋은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도 많은 여러분들이 주가 상승되는 유튜브들을 보면은 계속 상승되는 그런 유튜브들만 막 골라 보잖아요. 그러면 당연히 희망회로에 빠지고 저 역시도 희망회로에 빠졌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억지로라도 이런 반대쪽의 의견을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비중을 그때 좀 최대한 예측을 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장기 투자의 습성으로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발견하고자 합니다. 어느 정도 기대치도 좀 낮추고 그래서 사실 이전에 그 화려했던 주가가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왜냐면 지금 뭐 모든 지표들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뭐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두 명의 애널리스트의 의견도 잘 본다.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증권의 김현수 위원은 굉장히 분석적입니다. 물론 이제 뭐 리튬 4달러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훨씬 더 사실 많이는 알고 있습니다. 뭐 좀 방향이 틀릴 때는 있겠지만 의견이 다른 것은 좀 넘어가 주세요. 좀 이쁘게 봐주세요. 그래서 김현수 위원의 좀 반대 리포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하는데 왜 어떤 근기로 이렇게 디스를 하는지 안 좋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무조건 디스하는 것도 아닙니다. 사실 김현수 위원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는 그런 멘트를 할 뿐이지 모든 종목을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. 아무튼 이 의견을 보면은 저랑 비슷한 의견입니다. 사실 지금 유럽 전기차가 너무나 부진하다. 그래서 전기차가 계획 수정에 따른 재고 조정을 하면서 Q 물량이 더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. 그래서 더 완전 망할 것이다. 이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이 크지 않았으나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FEOC 및 수주 기대감으로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.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프로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다 상승했다. 그래서 더 이런 때는 실적에 포커싱 될 때는 더 사이드 리스크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한다. 여기 LNF도 많이 올랐었죠 사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런 PER이 워낙 사실 낮은 주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언급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. 그래서 보수적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사실 동의를 하는 바고 이런 것들을 깨부술 것은 수주 모멘텀 이런 거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. 오늘도 LNF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중국 판매량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180만 대가 2023년도 목표인 180만 대가 달성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 때문에 조금 반등하나 싶었더니 다시 또 빠졌어요. 아무튼 PER이 높게 받는 평가는 좀 위험한 상황이고 이런 모멘텀이 있는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지금 LNF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얘네들의 코스피 이전은 이번 주에 당연히 발표가 될 거예요. 그래야지 1월 중순쯤에 포스코 DX가 이런 이전 발표하면서 굉장히 또 물론 실적도 좋았지만 이런 이전 발표가 타이밍 좋게 굉장히 잘 나와서 주가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LNF도 이제 발표 이제 이전이 승인이 될 겁니다. 그래가지고 이번 주 정도에 나오긴 할 거예요. 그래서 1월 중순 정도에 이전할 것이라 보고 있고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위원의 리포트를 짧게 소개해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참 한병화 위원은 조금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. 왜냐면 처음에는 어쨌든 맞았어요. 자기가 하락을 너무나 주장하고 배터리 아저씨하고 반대 날을 세우면서 우연찮게 맞아 들어갔어요. 수요가 급강하하고 금리가 막 치솟고 리튬가가 완전히 보란듯이 내려가고 모든 것이 좋아서 주가가 다 반토막 났습니다.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맞았어요. 다만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이제 막 싸워서 그런지 뭐랄까요, 조금 이제 감정에 오히려 치우칠 정도로 좀 한 방향의 의견을 좀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그런데 이 리포트를 봤을 때 굉장히 사실 이게 뭐랄까요, 조금 내용이 많이 없는 리포트였습니다. 김현수에는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건 싫어하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너무나
뭐 당연히 결국은 안 좋다는 얘기인데 너무나 사실 내용이 없습니다. 그래도 이게 근기가 별로 없어요.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24%줄 것이다. 그리고 미국은 성장률이 제일 중요한데 59에서 내년에 37% 낮아질 것이다. 뭐 이런 큰 원인이 뭐 보조금이 줄고 배출 규제 약화되고 인식전에 뻔한 이야기들밖에 안 나왔습니다. 그리고 여기 유럽 같은 경우에도 올해 34% 시장 성장이었는데 24%로 감속될 것 같다 이 이야기고 지금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고평가되겠다. 뭐 금양이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. 그래서 연비 거의 근기가 다 이거밖에 없습니다. 이제 뭐 정책적으로 다 트럼프 리스크다 이런 부분이 그다음에 뭐 전기차 수요가 소비자 인식 전환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고 더 저도 뭔가 특이한 뭔가 팩터들이 있는지를 봤는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에코프로비엠하고 이런 포스코 퓨처엠 이런 소재들은 굉장히 지금 밸류가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사실 그리고 양극재도 이렇게 수요와 공급으로 봤을 때 위에가 이제 공급이죠. 밑에가 수요인데 너무나 공급 과잉이다 내년부터 이야기고요. 좀 빨리 넘어가다 보면은 지금 내년도 시장률을 미국은 37%밖에 안 받습니다. 완전히 뭐 엄청 낮게 본 겁니다. 중국이야 그렇다 치고 유럽은 이제 독일이나 이제 프랑스 이런 애들이 조금 보조금을 철폐해서 좀 부진한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만 그 수요가 지금 이제 많은 외국인들 이제 유럽인들이 지금 당장 줄었기 때문에 지금 역신장이 나는 거지 이게 또 OEM들이 당연히 이런 가격 인하로 대응을 하고 있죠. 그만큼 똑같이 보조금만큼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동인이 나타날 때까지 소비자들은 기다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거는 저는 아닙니다. 그래서 전기차의 하향을 완전히 무더기로 계속 다 하향합니다. 금기가 아까 말한 뭐 정책적인 이유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튼 뭐 부정적이고 최대 시장 독일이 뭐 지금 막 별로다 뭐 이 이야기입니다. 예정된 보조금이 완전 폐지됐다. 그리고 프랑스도 보조금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. 그다음에 영국도 뭐 판매 금지 시점이 연기돼서 너무나 전체적으로 조금 2035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다 사실 묶어서 그렇게 편향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. 아무튼 미국은 이유가 없잖아요. 뭐 정책적으로 나 완전히 IRA, FEOC 다 도와주고 있는데 성장률이 그나마 높은데 그것도 37%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. 작년에 지금 뭐 6, 70% 됐었는데 대선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. 그래서 뭐 GM, 뭐 캘리포니아, 뭐 테슬라는 지금 잘 나가고 있죠.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속도 낮아질 것이다. 너무나 사실 근기가 약해요. 캘리포니아 뭐 이런 것도 했는데 뭐 이런 거는 다시 또 얘네들이 보조금을 또 확대할 것이고 뭐 이게 차나 디리다 많이 나오고 너무나 근기 약해서 사실 저도 반대 의견인 한병화 의견을 좀 존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근기가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다음에 부정적인 시각이 다 있다. 다들 지금 4분기 때 지금 12월 11월 내내 뭐 부진 뭐 연기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사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. 그런 것들도 다 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. 뭐 새로운 이야기가 사실 없었어요. 그리고 중국 애들이 유럽으로 진출을 많이 할 거다. 유럽에서 이거는 뭐 중국 차는 의미가 없죠. 그리고 LFP가 뭔가 기술적으로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LFP 배터리가 채택이 급증해서 위협이 될 것이다. 이런 이야기들. 뭐 열의성이 사라져서 충분한 공급 여력으로 LFP가 더 좋다.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. 다 뻔한 이야기고. 그다음에 지금 리튬의 하락세가 반전이 어렵다. 그래서 주가가 반전이 어렵다.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결국은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양극재들은 38배고 해외들은 10배니까 우리나라 지금 4배 이상 받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사실 이런 밸류를 받는 거는 미국 때문이죠. 지금 다른 애들은 다 부진해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미 자기네들이 당연히 지금 피치를 하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먼저 정점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내려가는 거고 걔네들은 뭐 유럽 진출이나 미국 진출도 어려우니까 이렇게 지금 10배밖에 못 받는 거고 우리나라 애들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커가는 지금 미국 시장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밸류가 크게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게 물론 지금 수요에 팬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저도 똑같이 뭐 이런 에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이런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
에코프로 이런 것들을 경계하긴 합니다. 분명히. 그래서 비중을 LNF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이건 뭐 절대 따라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 성격도 자체가 PR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 좀 두려워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작년에는 이제 팬덤 수요도